50페이지 그 파란색 표시된 거 아래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말 있죠? 막 당연하겠죠. 이제 절차를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에 보시면 한번 설명드리면 아는데 안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 축적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전에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시험에서 맞는 말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차등적 입안 하는 말인데, 자 파주시에서 도로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조성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파주시에는 시내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과 아주 한가한 농촌, 산촌, 어촌 지역과 그 정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근데 이걸 안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어감상 왜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느냐, 틀린 말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구 밀도라든가 기타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기반시설 같은 것들 맞는 말이고,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는 까먹어도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5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죠. 그죠? 입안권자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입안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거, 두 번째 동의 요건이 있어요. 동의 요건. 세 번째 비용 부담. 여기 보면은요 용, 기, 지, 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서 이런 부수적인 절차는 여기서 공부 안 해요. 어디서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이제 관심 없고, 그럼 이제 용, 기, 지 중에 뭘 입안 제한할 수 있는가 따지면요 기, 지 이거 할 수 있어요. 기, 지. 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안 제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뭐 한다? 기, 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기, 지, 개까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 변경해달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입안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구 중에 딱 하나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이것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입안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 아니면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가세요? 시청에 가세요. 이거 입안 제한하려고. 녹지지역에 내가 땅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입안 제한할 수 있잖아요. 하도록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는데 다 동의해줘요. 상업적으로 바뀐다는데 녹지역이. 시청 업무,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 업무가 마비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 같은 것들은 이게 좀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그건 이제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기반시설. 그 하나도 이제 지구단위와 관련됐는데 되는 건데, 그냥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 순간 뭐 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이것만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안 제한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거나 개발진흥지가 정해지면 그 땅이 좀 움츠러졌다가 다시 활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기지개를 편다. 기지개를 펴요. 그래서 땅값 올라가겠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여기 공원 조성해 주세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공원이 조성되면 이 땅 주인들 좋아요, 나빠요? 옆에 있는 사람 좋죠. 땅 주인
별로 안 좋아요. 뺏기니까 공원 땅으로. 그래서 동의할 때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반시설. 얘네들은 좋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돼요. 지구단위와 기반지능지구는.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땅 뺏기거든요. 자, 이걸 들었으면 이것도 짐작 가능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하죠. 도시개발 사업. 요거 이반 제한하는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할 건데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서 하게 되면 땅 주인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자기 땅값 올라가고. 얼마 동의 받으면 돼요? 3분의 5분의 4 아니죠. 뭐만 5분의 4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 기반시설. 이건 다 뺏기거든 이제. 이건 뺏기는 것도 있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합니다. 3분의 3, 여기는 5분의 4. 얘하고 얘가 요건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작년에 나왔지만 답하고 직접 관련된 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 그거는. 여기서만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제가 작년에 나왔고 교재도 있지만 언급 안 해요. 얘하고 여기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여기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건데 왜 하는가도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버리고 여기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숫자는 이제 아시고. 이게 동의요건이고 비용 부담.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 내 별장이 하나 있어요. 나 별장 들어가는데 불편하니 도로 설치해 주세요. 이반 제한 할 수 있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이반이나 결정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내 집도 있지만 뭐 학교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을 주민들 집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적인 성격과 공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 안 시킬 수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기적으로 외워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요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공적인 제한을 안 해요. 아무도.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또 비용을 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있거든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전부나 일부 하는 것은 뭐 그냥 하게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일부는 무시해야 되는데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2페이지. 네모 5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네모인데 바로 위에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 제가 파주에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니까 너무나 도로가 불편해요.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도 할 수 있고. 이반 제한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했죠? 기지개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거기서도 뭐가 빠지는 거 한번 생각하면 쉬워요. 용용용은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은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이반 제한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달라 이반 제한할 수 있으면 변경은 따라 붙는다고 했죠? 따로 안 해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가 뭐였어요? 개발진흥지구 중에 특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반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용도지구라는 게 있는데 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약간 이상한데 그런 것과 관련된 이반 제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도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자, 기지개 이반 제한할 수 있다. 자, 제한할 때 동의요건 있었죠? 땅 뺏기는 사람 뭘 설치할 때? 무슨 시설 설치할 때?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반 제한할 때는 그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얼마였어요? 3분의 2.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또는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
맨 밑에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한 자와 협의해서 입안 비용이나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틀렸어요. 시킬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입안 절차. 맨 먼저 이제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하는데 여기 기초조사라고 했죠? 여기 토지적성, 재취약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다 부도심을 조성하겠다 좀 막연한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부도심 건설이란 뭐 주택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를 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역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온갖 것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은 이거 할 때도 생략할 때가 한 번 있었죠. 뭐죠? 5년 있었죠. 만약 이거를 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전에 했어요. 그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겠죠. 이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 생략하는 사유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지역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적성 같은 것들은 토지를 개발해도 좋은가 아닌가 이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용도지역 중에는 여기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도심지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역 같은 것들은 토지를 이용해도 좋다는 것이 조선시대 이후부터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를 지금 안 하고요. 이순환 때 좀 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환경성, 토지 적성, 재취약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그게 5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검토, 동그라미 3번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생략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순환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의견 정치 했습니다. 56페이지 양괄호 2번 국장 등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생략하는 것도 있는데 됐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정치 5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방의 의견 정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서 의견을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뭘 쓸 때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 사람들이 막 땅을 접어서 생략하고 막 뛰어가는 걸 뭐라고요? 축지법. 도시계 확장이 아니고 도시계 축소. 지구단위 하는 말로 하면 이제 생략하는 건데 우리 책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맨 위에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 있는데 지구 단위는 안 된다고 했죠. 도시개발부가 정비 사업은 나중에 공부하기 때문에 용, 기, 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공부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근데 지구 단위 안 들으니까 두 개예요. 용, 기 듣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도 뭐 어린이 공원 동네에 조성한다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작은 거. 초등학교 만든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걸 뭐 기억한다고 다 암기가 아니니까 쓸 필요 없어요.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나중에 축지법 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것도 제가 요약집에서는 조금 추가해서 하겠지만 그거 다 외운다고 그렇게 공부의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안 본 것보단 보긴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도 지역을 정한다, 용도 지구를 정한다, 용도 구역을 정한다, 변경한다 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기반시설은 큰 거는 듣고 작은 것은 안 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일일이 다 암기는 힘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러한 것들을 변경한다 할 때는 듣지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되면 안 들어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보겠습니다.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여기다 칠판에 하고서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 앞에 갈수록 중요하죠. 기본계획 중요한데 지가 결정했죠. 이거 사소하죠.
사소할수록 결정권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다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시장군수는 본래는 이게 지자체 계열상 다른 거지만 아까 너무 도가 넓어서 막연하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얘한테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결정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자기가 이렇게 입안을 해서 결정은 못하고 도지사님 이렇게 내가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는데 결정 좀 해주세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이래요. 그럼 도지사가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면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얘보다는 좀 사소하잖아요. 얘는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장도 경기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한번 결정되면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소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장은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 안 해도 돼요. 고양시장 같은 사람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이걸 대도시 그래요. 서울과 광역시와 세종시를 뺀 나머지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요?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여기서 시장 중에 무슨 시장이요?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해요. 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럼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보면 도지사 또 누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시, 도, 시사 또 누구요?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은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대도시장도 도지사의 승인받지만 관리 계획은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결정과 승인과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승인을 누가 받는가, 도지사에게 통제 받는가 안 받는가 이 차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국장이 입안할 때 있었어요? 관리계획을 국장이 입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입안하면 누가 승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무튼 대통령은 없는 걸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기억은 못해도 돼요. 도지사가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 도지사는 직접 또는 결정에 대한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를 설정한다. 이렇게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구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장이 들어간다는 건 하나, 국장이 있는데 이제 국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인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이것들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관리계획으로. 근데 동네사업, 지구단위 계획 관리된 것은 제가 아까 동네사업 그랬는데 이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은 우리가 공부할 영역이 다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활법,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끝났고. 그래서 용기지 중에 이거는 동네사업이기 때문에 얘는 시장군수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할 수 있어요. 파주시장도 여기 지구단위 계획권을 정하고 싶다. 그럼 기초의사 의견 청취해서 입안을 한 다음에 지구단위니까 이제 지방의견은 안 들어도 됩니다. 협의하고 심의해서 파주시장이 직접 결정해요. 뭐는 지구단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구단위라고만 하셔도 돼요. 지구단위. 지구단위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 직접 한다. 이겁니다. 결정권자 받고 지형도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열람시키고 지형도면도 고시해야 되죠. 이 지형도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권한과 여기 있는 권한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 결정하면 지형도면을 스스로 작성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도시장 빼고 결정권 없죠. 따라서 이걸 결정해달라 해놓고 나중에 지형도면을
엉터리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이래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반은 될 겁니다.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결정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주시장이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기로 했어요.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했어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으니까. 지형도면까지.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이제 공부했고.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얘가 뭐 왠지 모르겠지만 1월 6일부터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됐어요. 근데 이제 일종 전조하게 되면 다 단독주택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 1월 6일 날 1월 6일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종 전주가 일종 일조가 일종 전주로 바뀌었죠. 여기서 일종 일조 연립돼야 안 돼요. 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4일에 허가를 받아서 연립택 건설 공사에 착수를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1월 6일 날 바뀌었어요. 이거 허물어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제 그런 말들 이제 교재나 문제에 나왔을 때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찾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양이 많은데 그냥 글자를 써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1, 2, 3, 4까지는 계속 무슨 말인가 모르더라도 자꾸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된 다음에 글씨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그 말이 무슨인가 외우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외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말의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민법은 제가 볼 때는 중개사 공부를 하든 말든 간에 알면은 모든 사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법은 뭐 중개사 하시는 분한테 당연히 필요하지만 토지에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업무할 때도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뭐 이 글자 앞글자 따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아는 것까지 문제를 물어요 지금. 그러니까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것만 아는가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네, 여기 이제 용도 구역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오늘 수업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사이렌도 안 울리네. 이제 지금 울려야 잠이 깨는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개도시 수립,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랬어요. 지구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용도구역은 이게 특이한 것으로 현대국가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임자가 다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입지계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재미도 결정권자가 결정한대요 그냥. 자,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따로 임자하기 때문인데, 자, 오늘 외우는 건 이거 하나 외울 겁니다.
계곡장. 국장이 뭘 결정해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싶다. 그럼 2반을 이제 파주시장이 할 수 있는데 결정을 도지사에게 하는 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하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해제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가 조정은 다음 주에 하겠고,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누가 한다? 국장. 물론 이게 국가계획 관련이면 회장이 하는 거고, 뭐 어차피 회장이고 이거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할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몇 번만 들으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얘는 안 까먹다 하면 볼펜을 지워도 상관없어요. 회장이 한다는 거 말면 되니까. 얘는 이제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게 2015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몰랐는데 이게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있도록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없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의 줄었던 건데, 그러면서 입주계획서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 만들 때 하면서 이 부칙에 이걸 쓴 부칙에 이 국토교통부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괄호 안에다가 시장 군수는 제외한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장도 못해요. 여기 시장은 대도시장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거의가 아니라 다 저를 위한 다 모든 강사들이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데 요거까지 해놓고 작년 말쯤에 또 바꿨어요.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바꿔놨어요. 이 결정권자를 본다 해놓고 이걸 지워놔버렸어요. 이제 시장군수는 제외한다는 말 지웠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다 입지의 최소구역 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할 수 있어요. 해석상.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게 해석이. 법에 있는 거 해설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거는 안 물어봐요. 결정권자가 한다는 거 안 나와요. 그냥 이 말 자체는 나올 수 있어요. 결정권자 한다는 거. 근데 대도시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내요. 아마 올해 강의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틀린 말 뒤죽박죽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듣다 보면 시장군수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돼요. 분명히.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변론을 하더라도 해석상. 근데 이렇게 낼 거예요. 낸다 그러면 입지계획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그만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 국토국장이 결정한다는 건 이 사람도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은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니까. 근데 국장이 한다 그러면 이게 독점적으로 한다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에요.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하고 연역은 뭐 다음엔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헷갈리면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도시관 결정권자가 한다. 이 말은 그냥 너무 밋밋해요. 잘 기억 안 나니까 만약에 국장이 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 기억하라고 제가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오늘 하는 것은 이것만. 개발제한구역 누가 정한다? 국장. 그래서 용도고요. 이렇게 좀 달라요. 이제 결정권자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구단위는 누가 해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 결정한다. 이게 결정권 받습니다. 그래서 자, 결정권자 58페이지 가운데 있는 5번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아까 신청이라면 도지사에게 신청할 때 결정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고.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무슨 단위? 무슨 단위야? 지구 단위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 물론 자기가 입안한 거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 변경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지형 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장군수가. 니은은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결정하는 게 있어요. 국장이 결정하는 거. 국장이 입안한 것 누가 결정해요? 국장. 또 높은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계획관련해서 뭘 결정한대요? 누가 한다? 국장.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까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국장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결정이 거기죠. 개발 제한 국장이 위반한 것,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병행에 관한 이것도 틀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이 책 쓴 사람이 몰라서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뭐 공부 좀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몰라서 틀린 건 아니고 빼먹었네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야 돼요. 그냥 3번처럼 써놓으면 이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이건 써줘야 돼. 거기다 책 앞에다. 명백하게 너무나 잘못됐어요. 이거 뭐 책 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그래야 돼요. 관련한 수산자원 누가 해요? 해양수산부 회장. 다음 페이지 됐고 맨 밑에 양과로 이번에 협의하는 거 있고 협의는 뭐 앞에서 여러 차례 했으니까 됐고 결정할 때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맨 뒤에 하는 게 뭐예요? 심의. 국장은 어디서 심의를 해요? 중앙. 그리고 맨 밑에 고시, 송부, 열람 됐고 송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줄긋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니까. 다음 페이지 효력 발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 관련된 것 보면은 뭐 거의 끝났네요. 이제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했죠? 지역변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인데 일종 전주로 바뀐 게 아니고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허용되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할 수 있다. 그냥 하면 돼요.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는 규제가 좀 더 많아진 이제. 그래서 여기 연립주택 같은 게 안 되는데 이미 공사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허물어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사 다 끝났는데 허물어야 되면 계속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이 사람의 공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는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연립대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은 사람이 또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허가를 또 받으면 필요 없고 다른 데서는 뭐 신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아까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친구는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는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서 이제 욕을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씨 나오면서 또 화가 또 났어요. 씨예요.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61페이지 자, 파란색 번호 3번 지형도면을 고시 한나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체크는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착수한 자 61페이지에 파란색 3번에서 2번에 양괄호 1번 첫 번째 줄 착수한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설명 들으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모르면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채워내면 돼요. 이제. 네, 그래도 중간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 정도 단어를 체크했다가 이제 그 연상이 나면 뭐 지우고 이제 그래서 이 징검다리만 딱 생각이 나면 꼭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그 밑에 시가와 추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줄 내려가면 3개월 이내. 맨 밑에 신고하여야 한다. C. 다음 페이지.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한 경우에 틀린 것은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한 자와 협의하여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할 때는 관리계획 도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가 계획 도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첨부서류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에 첨부서류와 관련된 게 하나 답으로 처리된 것도 있었는데 거의 그건 뭐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도시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뭐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할 건지 말 건지.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금 안 했습니다. 나중에 총정리할 때 한번 해드릴 겁니다.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좀 전에 했죠? 대사관님.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막 외울 거 뭐 첨부 서면 이런 거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에서 답이 나오고.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근데 이제 이것은 맞는 말인데 4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괜히 이거 공부에 헷갈리기만 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답으로 처리될 때가 많으니까 이건 아예 지문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시장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뭐라고요? 무슨 도면? 지형도면.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런데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죠. 시장 옆에 괄호 있잖아요.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이 사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또 두 번째 거기 첫 번째 맨 끝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괄호에 있는데 괄호에 있는 말을 좀 빼주면 좋죠. 빼가지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또 뒤에다가 지구단위 빼서 지구단위 번호를 따로 매겨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괄호에다가 부끄러운지 괄호에다 숨겨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글씨를 크게 해놨네. 다른 책에 보면 조그맣게 보물단지처럼 숨겨놨는데, 자,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고 지구단위는 승인 안 받고 그렇습니다. 맨 밑에 몇 년마다 변했어요? 강산이 5년. 이제 3광은 광역계획에 대한 승인이고요. 타당성 검토는 몇 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65페이지 하나 체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도시군 관리 위반의 특례 보면은 본래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면 여기에 있는 목적,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여기에 만약에 파주시에 부도심을 하나 설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도심을 설정하면 여기 시가지도 만들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관리계획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돼서 이거 하는 거니까. 근데 급할 때는 얘하고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로 빨리 개설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리계획 위반 같이 할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급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답으로 나와요. 너무 뻔한 것들은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읽고만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명은 드려야 되겠고. 자, 동시위반입니다. 65페이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그 분명히 언젠가는 지문에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냥 안 할 겁니다. 어려워서. 요것만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동시라는 건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 마쳤고, 특히나 처음 하신 분들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 한 번이라도 보고서 이걸 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걸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러 그림 그려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조금 많이 안 쉬워져요. 막 새로운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대비하시고, 처음 하신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강 그 해당 파트를 빨리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하셔야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